네, 안녕하세요. 잔멸거진의 김태진입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제 인적성 검사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올해 특별히 또 한국사 문항이 추가되는 기업들이 유독 많아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란 뭐 단순히 유행을 따르거나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과거이자 또 미래이자 현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보다는 재미를 위한 또 재미와 흥미를 위한 공부가 훨씬 더 쉽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잔매거진은요,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이게 힘들게 막 뛰어왔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게 이렇게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전투력을 면접까지 체력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서윤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참 하반기 이제 채용 관련해가지고 발표가 조금씩 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친구는 되게 한 개 합격했다 이걸 너무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되게 많이 자제를 하던데요.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에 있는 인적성이랑 면접 준비 꾸준히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직무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직무 어떤 직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VMD라고 이제 이런 직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네. 김태진 MC님 혹시 VMD 처음 들으시나요? VMD, 네. MD는 들어봤는데 VMD는 모르겠는데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예. 혹시 그러면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이나 그런 자주 매장을 가죠. 가보셨어요? 자주 가죠. 그러면은 그 유리창에 네. 그런 스티커로 막 이렇게 제품이 붙여져 있고, 뭐 세일한다거나. 네, 뭐 연예인들도 막 이렇게 붙여져 있고 네, 네, 보셨죠? 네. 그런 역할을 VMD가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을 때도 그 안에 내면에서 또 이제 프로모션 행사에서 매대 연출을 한다거나 외관에서 또 이제 그런 행사나 그러한 프로모션들을 이제 예쁘게 거기에 맞게 판매 촉진을 위해서 그 디스플레이를 전반적으로 연출하는 게 VMD입니다. 네. 그래서 이 VMD가 보통 이제 패션에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 VMD는 패션에 관심이 있고 이런 연출에서 이제 마네킹이나 이런 연관성 여러분들 많이 보는데요. 네. 사실 이 VMD는 앞으로 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롯데마트 이런 유통업에서도 굉장히 활달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무든 이제 다 필요하지만 VMD 역시도 좀 요즘에 각광받고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VMD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VMD 직무만의 어떤 특징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그 MD는 들어보셨는데 VMD는 네, 네.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MD 그 머천다이징 그대로 약자에서 똑같고요. 네. 앞에 V에 비주얼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네, 맞습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MD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이제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모든 비주얼의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매장에 그런 하나의 고부가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컨셉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작정 네. 매장 예쁘게 해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셉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이미지를 구축시키는 그런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쇼윈도우. 여러분 백화점에 그 길거리에 지나가면은 그 매장에 앞에 그 마네킹이 서 있고 예쁘게 연출되어 있는 거를 네, 보셨을 네, 네. 텐데요. 특히 이런 시즌 가을이라든가 계절이 변화됐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이제 앞으로 좀 몇 개월 지나면 오잖아요. 그때도 변화된 거 보실 수 있을 테고 그렇다면은 겨울이 오면은 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해보는 크리스마스 연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V&D 역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외형이라든가 매장 구성 그리고 내부의 그런 인테리어 기둥 장식까지도 이 쇼윈도우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V&D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시면 네. 매장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네. 그 일하는 인력 아저씨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아저씨들을 핸들링하는 것도 VMD 역할이에요. 처음부터 다 관리를 네.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인부들이 이제 오셔서 네. 그런 거를 이제 봉사를 하고 그런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 핸들링하는 역할이 역시 VMD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강단위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마디로 여러분들 요약을 드린다면은 브랜드 컨셉에 맞춰서
그리고 제품의 전시를 하는 등 매장의 그런 전체를 꾸미는 전반적인 그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요약을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은 물론이고 기업의 이미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게 이 VMD의 네. 역할이고 또 매출까지도 또 직결되게 하는 게 그들의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VMD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도 뭐 화장품 잘 안 바르는 사람으로서 정말 생소한 직무이긴 한데요. 근데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모레 퍼시픽, 이니스프리, 에뛰드가 이렇게 채용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소비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이제 VMD가 필요로 하는 매장 채널별로 컨셉을 잡는 역할이 이제 사람들하고 직접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더구나 또 우리들의 눈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VMD의 그 연출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뭐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삼청동 이니스프리 보면 일반적인 이니스프리랑 상당히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제주 하우스로 제주의 자연을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에는 좀 공고가 많이 없었긴 했는데 뭐 백화점이랑 마트도 채용을 좀 꾸준히 많이 해왔습니다. 예, 가장 많은 곳은 패션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기업 중에서는 SK 네트워크스의 그 패션 부분, 뭐 한섬이라는 곳도 이렇게 채용을 좀 많이 해오고 있고요.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인턴 평가를 거친 다음 그다음에 마지막 면접을 해서 최종 입사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랜드는 좀 요즘에 상당히 그 방대하게 사업을 좀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패션뿐만 아니라 호텔 리조트 사업인 그 켄싱턴까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VMD의 역량이 계속 중요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점차 네. 이 VMD를 뽑는 기업들이 확대되고 네,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디자인만 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당연히 뭐 디자인 역량은 가지고 있어야겠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란 것 같습니다. 현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예, 현장을 가장 많이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좀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VMD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소품과 공간에 대한 상황을 같이 이렇게 엮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현장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뭐 현장의 경험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서 현장의 소통, 그다음에 공간, 그다음에 고객까지 같이 보는 것들을 조금 많이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작은 곳부터 하나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도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 디자인 직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VMD이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포트폴리오도 필요하고 면접까지 연장선을 보기 때문에 네.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제 좀 압박이 또 있겠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 때문에 자꾸 이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나만의 그러한 그 무기를 만들어라 하는 뜻인데요. 이 첫 번째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이런 트렌드 시즌에 맞춰서 컬러를 기획할 수 있는 컬러 기획 능력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담으셨을 때 내가 얼마만큼 컬러 연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지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품을 얼마만큼 연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즉 이 VP라고 그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이 VP가 좀 색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데 V&D 지원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쉽게 설명하자면 고객이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말을 하는 건데요. 백화점이나 그러한 매장 앞에 보면은 유리관에 있는 그 쇼윈도우 있죠. 거기도 VP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안에 들어갔을 때 매대에서 가장 그 우리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VP입니다. 그 장 안에서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트렌드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녹여서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컬러 기획부터 내가 이러한 VP의 그 장 안에서 얼마만큼 연출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자기소개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그쪽에 일가견을 갖고 쓸 수 있는지 면접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강점 키워드를 컬러 기획과 상품 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좀 유독 중요한 그런 직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VMD 디자인을 하고 있는 우리 사원들은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신입사원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예,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 경험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 직무니까 바로 나는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약간 오산이고요. 바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 모든 신입사원들한테 그 막중한 업무를 주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가자마자 먼저 배워야 될 거는 매장을 먼저 아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불어 고객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 경험이야말로 이제 가장 고객을 알고 공간을 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컬러,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 친구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부터 알 수 있는 현장 경험을 많이 하고요. 그 현장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트렌드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제품의 가장 강한 강점 무엇인지, 공간과 고객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임자들은 어떤 일과를 보내고 있을까요? 네, 바로 책임자들은 이제는 디자이너를 넘어서서 마케팅까지 넘나들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역량을 갖춘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는 컬러 기획이나 상품 연출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녹여져 있는지 포인트를 잡고 핸들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이게 판매에 있어서 얼마만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마케팅적인 객관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관 부서인 이런 마케팅 팀이나 영업 관리나 이런 부서들과의 그런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게 연출도 괜찮고 그리고 객관성을 봤을 때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비주얼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신입이나 이런 대리급한테 지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연출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핸들링하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진 면접에 가셨을 때로 이런 컬러 기획이나 상품 연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팀장급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이런 객관성을 볼 수 있는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까지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더 설득력이 있겠죠. 네, 책임자들 그리고 또 신입사원들의 일과를 살펴봤습니다. VMD 디자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께 좀 이해를 도움을 드렸고요. 앞으로 VMD 디자인 직무의 이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 네. VMD는 앞으로 엄청나게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백화점의 유통산업을 봐도요, 그냥 백화점이 아니고 복합 쇼핑몰이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고 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장의 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아무래도 고객이 많으니까 이런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VMD는 앞으로 그 식품업에 있어서도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소비자들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먹지 않거든요. 뭐 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네, 막. 그럼요. 오죽하면은 그냥 밥 외에도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좀 커피? 커피 말고도 또 이제 그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디저트? 쿠키나 막 디저트, 네, 네. 디저트가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그래서 그 디저트를 네. 즐기기 위해서 아무리 비싸도 그 돈을 주면서도 먹게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그만큼 돈을 쓸까 생각을 해보면 이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나는 이런 여가를 보내겠다 이런 뜻에서 그만한 돈을 지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깥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그런 외관에서 내가 느껴보고 즐겨보고 그러한 디저트를 즐기면서 나는 좀 이렇게 부유함을 즐기고 싶다라는 질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VMD 역할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고요. 정주현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로운 커피 공간을 하나 내면서 네, 네. 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컨셉,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이런 것들 다 이용하려고 제가 직접 디자인을 이렇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기획자라든지 뭐 건물주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시각화 해내는 것들, 특정 제품군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도 그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VMD 영역은 계속 넓어질 거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처음 구매하는 것은 디자인이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VMD는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막간을 이용해서 어디에 위치한 카페를 오픈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종각에 2호점을 냈고요. 근데 얼마 전에 K모 방송국에 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창하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VMD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꿀팁 두 가지를 하나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VMD를 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VMD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네모이다. 먼저 박서윤 대표님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바로 컨셉입니다. 컨셉. VMD를 하기 위해선 컨셉 어떤 부분에서죠? 컨셉은 즉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내가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예쁘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그런 상품이 나오고 그리고 매장의 전반적인 외관을 생각하는 이 제품이 잘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이 제품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비주얼적으로 외관과 내관에서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컬러와 색감만 보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컨셉이 그 일가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스토리가 있다면은 사람들의 흥미도 유발이 되고 내가 이걸 사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컨셉은 바로 스토리. 이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발을 들고 그 매장을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컨셉이 VMD에게 굉장히 필요한 키워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도 한번 꿀팁을 설명해 주실까요? VMD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네, 바로 판매 촉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매 촉진. 네. 어떤 이유에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미성만 이렇게 조금 추구를 하게 되면 여기 VMD에서 V인 비주얼만 이렇게 강조한 게 되거든요. 근데 보기만 좋은.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V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MD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천다이징이 엮여졌다는 것, 비주얼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시킨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즉 상품에 대한 시각적인 요소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상품 자체를 돋보이기 위한 활동, 판매를 기여하고 상품을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관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것, 심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쪽에도 많이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잘 꾸며 놔서 많이 팔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들의 그렇습니다. 임무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은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꿀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두 가지가 생기려면은 여러분들 현장의 경험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VMD는 이 현장의 아르바이트를 충분히 많이 하셔야 돼요. 꼭 정규직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VMD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셔서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러한 그 기본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리스트, 컬러에 대한 일가견이 있다라는 컬러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샵 마스터, 샵 마스터는 이 매장에 대한 그런 관심도와 샵의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정말 경쟁력이 있죠. 내가 이런 비주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운영의 전반적 시스템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VMD에 대한 이런 자격증도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내가 현장과 자격증에 대한 스킬을 내가 두 가지를 갖고 있다면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낑낑대면서 포트폴리오 생각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기본기를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녹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고 이런 포트폴리오까지 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나 정말 죽어나 깨나 대기업 어떻게든 가야겠어 하신다면 언어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 잘 짚어주셨고요. 정주원 컨설턴트도 덧붙여서 어떤 부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준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체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력. 네, VMD 하니까 진짜 뭐 디자인하는 사람인 것 같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박서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과 직접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다른 인부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신규 점포를 오픈할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이상의 그 철학 근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공사장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꽉 채워가지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분명히 체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다른 것들까지 체크할 수 있는 꼼꼼함까지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VMD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까지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직무직이 백전백승 VMD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저희가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번에 이제 카더라 통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본이 또 많이 쌓여 있잖아요. 언제 한번 좀 특집으로 각종 직무별로 오해와 또 그 루머를 풀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잔매거진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회사의 얼굴을 관리하는 회사를 소개해드릴 텐데 각종 매장의 판매와 직원 관리 등을 하는 머천다이징 전문 기업 아이그린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곳에 직원들이 있다는데 과연 어디에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곳은 명동에 위치한 한 화장품 판매 가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매장에서 누군가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매장 직원 같은데 왜 일 안 하고 화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제 화장이 이상하면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매니저님한테 회사는 어떤 존재예요? 화장품이요. 화장품이요? 네, 저를 단정하게 가꿔주거든요. 좀 이상한가? 거리엔 화장품 로드샵이 넘쳐나는데요. 그중 군더더기 없는 새하얀 간판이 돋보이는 브랜드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매장을 관리하는 회사는 이니스프리가 아니라 아이그린이라는 회사입니다. 2012년 설립된 아이그린은 인스토어 머천다이징 전문 기업으로 전국 이니스프리 매장 중 수도권, 제주, 부산, 대구 4개 지역 160여 개 매장, 720여 명의 판매 직원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일종의 아웃소싱 행태인데 이니스프리의 물건을 팔지만 매장 홍보를 하고 판매 전략을 세우는 등 매장 관리와 직원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매장 직원들도 저희 회사 소속이고요. 화장품 산업이 커지면서 분야가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것이라고 봐야죠. 이런 형태의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장과 직원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에게는 직원들이 곧 자산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곳은 용산에 위치한 본사. 와, 여직원이 많아서인지 사무실 안이 밝고 환합니다. 이곳 본사에서는 전반적인 매장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인사, 복지 등 매장 직원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는데요. 최근 급속히 증가한 외국인 고객 등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들은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고객 증가와 함께 직원 수도 2배 이상 급증했다는데요. 인력 관리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보다는 자부심이 더 크죠. 일반적으로 판매직은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저희 회사는 현장이 낮거든요. 아마도 근무 환경과 복지 등 직원들을 위한 정책을 비롯해 현장과 더불어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자리를 옮겨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을 직접 만나볼까요? 이곳은 명동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판매로 면세 경로를 제외한 매장 중 당당히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많은 화장품 종류들. 그 용도를 다 알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화장품 다 전문화 시대예요. 요즘 소비자들이 얼마나 정보에 빠르고 똑똑한데요. 단순히 서서 물건만 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옛날 말이죠.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교육이요? 네, 저희 회사가 교육이 정말 좋거든요. 실질적인 업무뿐 아니라 약간 인생 설계까지도 도움을 많이 주고요. 내 꿈은 무엇인가, 나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이제 그런 걸 많이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있는 전체 교육뿐 아니라 직급별, 상황별 교육도 수시로 이루어지고요. 직무 관련 외에도 자기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회사에서 교육에 특히 주력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다른 매장의 사정은 어떨까요? 이제 삼청동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아니, 그런데 이곳은 매장이 아니라 카페 아닌가요? 이 아늑한 카페는 이니스프리의 자연주의 철학과 제주와의 연결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청정 음식을 먹은 고객들은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홍보 전략이 돋보입니다. 앙증맞은 케이크에 열심히 장식하는 손길이 섬세한데요. 그런데 베이커리 관련 분도 아이그린 직원이세요? 네, 이건 판매직은 아닌데 이 회사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F&B라고 푸드앤베버리지에 속해 있고 이렇게 카페가 있는 매장에서 주로 근무해요. 카페에서 디저트 분야를 맡고 있다는 세은 씨는 이 회사에 입사한 후 특별히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전문직은 근무 시간이 긴 편인데 여기는 이제 주 5일제에 하루 8시간 근무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이제 제빵이나 요리 관련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고 3교대 근무 방식인데 평일에 자주 쉬어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이그린은 화장품 판매업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를 도입했는데요. 그 때문에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런 손해도 직원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회사의 철학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니스프리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하고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표와 직원. 꽤 친근해 보이는데요. 오늘 오셔서 어땠어? 대표님 오늘의 내용은 약간은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루하다고? 그래? 내일부터 더 잘할게. 내일 잘해주세요. 기대할게요. 내일 글. 수고해. 네. 이게 오주스가 뭐예요? 오주스는 오늘의 주옥 같은 스토리라고 해서요. 그 대표님께서 저희 직원 카페에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명언이나 좋은 글들이에요. 그런데 대표님한테 그 격 없이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 대표님이요? 저희 대표님 옆집 오빠 같으셔서요. 항상 격 없이 허물 없이 저희한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저희 회사는 괜찮습니다. 2년반 정도 뭘 하다가 사무실 교육받는 때마다 이 팀분들 너무 멋있고 조금 저는 현장에서 은혜 씨는 대표님에 대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대표님이랑 한 번 스치면서 뵌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제가 몇 년 전에 명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표님하고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대표님이 타브랜드에서 저를 알아보시고는 박은혜 씨 와 여긴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죠. 딱 한 번 뵀었는데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아직도 여기 있네 안 오나 그러셔서 너무 또 좋은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진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아이그린의 가족이 되어 따로 또 같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필요는 이따가 꼭 지원팀 거 챙겨서 가시면 돼요. 어찌되거나 8시면 하지만 사람과의 소통을 가장 중시한다는 회사인 만큼 직원을 채용할 때 특히 중요하게 보는 3성이 있다는데요. 아직 인성, 감정, 열성입니다. 사실 학벌이나 스펙 같은 외부적인 능력은 중요치 않아요. 그 대신 면접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적성 검사도 하면서 정말 사람만 보고 뽑는 거죠. 판매직에 대한 편견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편견을 가감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판매직도 전문성을 요하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요. 긍정적인 기운을 지닌 청년들의 도전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직원들을 가꾸어주는 회사. 직원들을 배려한 근무 조건.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 열정 외에는 진입 장벽이 없는 회사 아이그린. 회사, 직원, 고객이 다 함께 소통하는 환한 미소의 현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의 강소기업 아이그린 소개해드렸습니다. 잔매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